분노 폭발. 메디슨 선발 출격. 감독이 미쳤다. 손흥민 제외 대실패. 역대 최악의 경기. 팰리스 0-1 토트넘 패배. 이틀 쉰 고등학생 선발. 제임스 메디슨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0번째 경기를 씁쓸하게 마감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27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25 시즌 EPL 25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0-1로 패했다. 메디슨은 이브 비수마, 데얀 쿨루셉스키와 함께 중원을 형성했다. 팰리스전에 선발 출전한 메디슨은 EPL 통산 200경기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레스터 시티에서 EPL 정상급 미드필더로 올라선 그는 토트넘에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만들어냈다. 기대와 달리 메디슨은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전방과 후방을 넘나들며 볼을 배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반 추가 시간 5분 위협적인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메디슨은 후반 17분 히샬리송과 교체 아웃됐다. 토트넘은 이 경기 전까지 무승에 그쳤던 팰리스를 상대로 졸전 끝에 패배했다. 전반 31분 장 필리프 마테타에게 실점한 토트넘은 끝내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팰리스의 무릎을 꿇었다. 팰리스는 토트넘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메디슨에 대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인사이드 슈팅으로 딘 핸더슨을 시험했지만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라이벌 에베레치 에제에게 밀려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라고 평가했다. 킬패트릭은 메디슨에게 평점 4점을 부여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의 주전 미드필더로 나서는 메디슨은 12경기 2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나쁘지는 않지만 레스터 시절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메디슨이 기복을 딛고 2023-24 시즌 초반의 모습을 회복할지 지켜볼 일이다. 2. 손흥민 엄청나게 그리운 경기. BBC도 토트넘 졸전에 한숨만 리더십 추진력 부족했어. 토트넘 호스퍼가 또 졸전 끝에 무릎 꿇었다. 캡틴 손흥민 32의 공백을 메워줄 선수가 없었다. 토트넘은 27일 기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셀허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9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0-1로 패했다. 벌써 리그 4패째를 떠안은 토트넘이다. 토트넘은 승점 13, 4승 1무 4패으로 8위에 머물렀다. 승리했다면 브라이튼, 노팅엄, 기상 승점 16과 6위권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무산됐다. 반대로 팰리스는 9경기 만에 리그 첫 승을 신고하며 홈팬들과 축제를 즐겼다. 순위표에서도 승점 6, 1승 3무 5패으로 17위를 차지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났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마이키 무어 도미닉 솔랑케 브레넌 존슨, 제임스 메디슨 이브 비수마 데얀 쿨루셉스키, 데스티니 우도기미키 반더 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선발 출전했다. 토트넘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선제골을 노렸다. 하지만 팰리스의 강한 압박을 잘 이겨내지 못했고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팰리스의 위협적인 압박에 위기를 노출하곤 했다. 선제골도 팰리스의 몫이었다. 전반 31분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하던 도중 무뇨스가 공을 끊어내고 크로스했다. 이를 에베레치 에제가 뒤로 흘려줬고 장필리프 마테타가 왼발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은 동점골을 위해 바삐 움직였다. 하지만 전반 33분 반 더 벤이 날린 슈팅이 존슨 몸에 맞고 골대를 때렸다. 후반 5분 존슨의 중거리 슈팅도 골키퍼에게 잡혔다. 후반에도 소득은 없었다. 토트넘은 후반 17분 쿨루셉스키와 메디슨,
무어를 불러들이고 파페사르와 히샬리송, 티모 베르너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으나 소용없었다. 결국 토트넘은 답답한 경기 속에 0대1로 무릎 꿇고 말았다. 손흥민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였다. 그는 햄스트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다시 한번 명단 제외됐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카라바흐와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경기 도중 쓰러졌다. 그는 후반전 허벅지 뒤쪽에 통증을 느껴 주저앉았고 티모 베르너와 교체됐다. 우려대로 햄스트링 부상이었다. 손흥민은 이후 쭉 결장하며 휴식을 취했고 10월 A매치 기간에도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는 대신 런던에 남아 재활에 집중했다. 다행히 손흥민은 22일 만에 경기장 위로 돌아왔다. 그는 지난 19일 웨스트햄전을 통해 화려한 복귀전을 치렀다. 손흥민은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키퍼 자책골을 유도했고 리그 3호 골까지 터뜨리며 펄펄 날았다. 후반 16분 골대 불운만 아니었다면 멀티골도 가능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또다시 자리를 비우고 말았다. 그는 약간의 통증을 느껴 25일 열린 알크마르전에서 명단 제외됐고 팰리스전에서도 돌아오지 못했다. 경기 전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여전히 좋지 않다. 100%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오늘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말에도 뛰지 않을 것 같다. 그 이후로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벤치에도 앉지 못한 손흥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자리에 2007년생 유망주 무어를 선발로 내세웠다. 이전과 달리 베르너가 아니라 PL 선발 경험이 없는 무어를 택하는 승부수였다. 그러나 PL의 벽은 높았다. 무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 따르면 그는 슈팅 0회, 기회 창출 0회, 드리블 성공률 0%, 0.3, 크로스 성공률 0%, 0기에 그치며 후반 17분 교체됐다. 평점도 5.7점으로 양팀 선수 중 가장 낮았다. 영국 BBC는 토트넘 패배의 이유를 손흥민 공백에서 찾았다. 매체는 전형적인 토트넘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다. 토트넘은 전반 내내 소심해 보였고 점유율을 기회로 바꾸지 못했다라며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다면 일어나서 경기를 주도할 사람이 필요했다. 토트넘 공격에서 부상당한 주장 손흥민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그리웠다라고 지적했다. 손흥민 대신 주장을 맡은 메디슨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BBC는 메디슨이 손흥민 대신 완장을 차고 PL 200번째 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그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뒤 1시간 만에 교체됐다라며 메디슨은 경기장 위 리더십과 추진력이 부족했다. 그 결과 토트넘은 올 시즌 원정 5경기에서 3패를 기록했다라고 강조했다. 3. 골골골골골골골 역대급 활약 펼쳤는데 답답했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3경기 연속 무득점 침묵. 7경기 연속 골을 넣었던 토트넘 호스퍼의 브레넌 존슨이 다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토트넘은 27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4-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0대1로 패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팰리스를 상대로 완전히 고전했다. 팰리스의 전방 압박을 뚫지 못한 토트넘은 전반 31분 장필리프 마테타에게 선제골을 헌납했다. 토트넘은 끝내 팰리스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0대1로 패했다. 이 경기에서 존슨은 마이키 무어, 도미닉 솔란케와 함께 3톱을 형성했다. 존슨은 오른쪽 측면에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반 34분 미키 판더 펜의 슈팅에 발을 갖다 댔지만 골 포스트를 맞았다.
후반 3분 오른쪽 측면에서 대한 쿨루셉스키에게 크로스를 올려 기회를 제공했지만 쿨루셉스키의 슈팅이 딘 핸더슨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거기까지였다. 존스는 이후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의하면 존스는 팰리스전에서 90분 동안 슈팅 3개, 패스 성공률 56%, 키 패스 1회, 결정적 기회 창출 1회, 지상 경합 승리 4회에 그쳤다. 영국 이브닝 스탠더드의 토트넘 담당된 킬패트릭 기자는 존슨에 대해 골대를 맞고 나온 슈팅으로 최고의 찬스를 제공했지만 팰리스가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오랜 기간 구경꾼에 머물렀다라고 평가했다. 존슨은 평점 4점을 받았다. 지난해 여름 4,750만 파운드, 한화 약 852억 원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존슨은 이번 시즌 상승세를 구가했다. 존슨은 지난 9월 21일 브렌트포드전부터 지난 6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까지 토트넘에서 6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 10월 A매치에 웨일스 대표팀에서도 득점하며 7경기 연속골로 늘렸다. 하지만 이후 3경기 연속 침묵하고 있다.